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무를 대행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도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조사가 이루어졌을지 그리고 또 추가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예상을 깨고 출석을 했고요. 당시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조사가 어제도 이루어졌고 또한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전 처장의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되겠죠.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로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박 전 처장이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또한 그러한 행동이 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찰 측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시의 상황, 특히 1차 저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차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명의 본부장 등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즉,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당시에 만약에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또 다른 차장이나 본부장 등도 현재 입건되어서 피의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피의자들이 당시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누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또한 1차 저지 직전에 여러 가지 하던 작업들을 했는데 그러한 작업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주도했는지, 또한 1차 저지 후에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어 작업들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건 역시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움직였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피의 사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저의 경비 상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까지도 만약에 박 전 처장이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박종준 전 처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지만 일단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다시 재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 처장이 일단 직을 사퇴하기도 했고 또 잘 협조를 했기 때문에 신병 확보 필요성 낮아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박 전 처장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예. 이미 출석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법적인 요건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긴급 체포의 요건 중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또 체포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긴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중대성은 충족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체포의 필요성인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대검 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체포의 긴급성도 있어야 됩니다. 예.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럴 때는 판사한테 체포영장 청구해서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긴급 체포인데 물론 이제 이미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하다가 긴급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을 버리고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예. 석방된다 하더라도 관저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서 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긴급 체포라는 것은 영장주의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냥 긴급 체포한 다음에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긴급 체포 승인 건의서를 작성해서 검사한테 보내야 됩니다.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바로 풀어줘야 되고요. 어제 기소된 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도 긴급 체포됐다가
이거는 군에서 수사해야지 어떻게 경찰이 하느냐. 검사가 불승인해서 풀려났던 적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어제 이런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아예 그 긴급 체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곧바로 출석을 해가지고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비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만 상당 부분 수사기관과 이 피의자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 교섭, 뭐 논의, 절충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아서 어제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어떤 신병 확보 조치를 할지는 오늘,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현재 박 전 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으며 또한 어떻게 수사에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이 2차 소환 통보에 응해서 경찰에 출석한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일단 박 전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대행 체제로 지금 돌아갔잖아요. 네. 지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과 다르게 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영장과 같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경호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만 권한대행인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 또한 앞으로도 이미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볼 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체포영장의 집행일 텐데요. 우선 그동안 경찰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할 때 함께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관저에 들어갈 때부터 경호의 대상이 아닌 경호처 차장, 처장, 본부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여기에 불응하고 여기에 저항할 경우에는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경호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먼저 이 경호처 인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체포라는 것이 이 체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워낙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까 아예 대외적으로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다라는 예. 입장을 밝히면서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과연 경호처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겠느냐. 이걸 막을 명분이 사실은 뚜렷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의 동요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법적인 부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고려해 볼 법한데 아직까지 공수처와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극비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전혀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어제 약 20명의 지휘관을 총 소집해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는데 뭐 2차 집행 임박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임박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말 목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집행할 것인지가 미리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 집행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또한 언제 집행할지 여부가 내부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상황이 무르익으면 당연히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집행 관련해서 애초에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거든요. 특히 어제 박정준 처장이 이렇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직을 내던질 줄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예. 상황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1시 55분에도 이진아 본부장이 출석할 거라고는 저도 사실 1시간 전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를 능동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한 이진아 본부장의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박종준 처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계속해서 출석을 한다는 걸 볼 때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그리고 좀 시간을 좀 벌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요한 경호처의 인물들이 조사에 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호처 내부의 어떤 일종의 심리적인 동요
또는 그에 따른 일사불란한 대응 태세의 와해로 해석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진화 본부장이 경찰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직무 집행이 문제가 없다.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걸 저지한 것은 타당한 직무 집행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근데 또 하나 박종준 처장은 어제 조사 후에 귀가했습니다. 예.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진화 본부장은 현재 현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사직서를 낸 다음에 출석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사직 의사를 밝힌 다음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 왔다가 사직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는.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오늘 조사 후에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면은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박 전 처장의 경우와 달리 저희 경찰이 이진화 본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간부 중에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세 번째 불응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했다면 뭐 또 추가적으로 소환 통보에 응하는 인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본부장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본부장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 이 체포 단계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데리고 오는 게 끝입니다. 예.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긴급 체포의 사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 또는 이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경찰 앞에서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박종준 처장이 내놓은 이야기가 정확히 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에 내놓았던 이제 성명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도 기자들 앞에서 내놓고 조사를 받으러 갔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만약 이진화 본부장 역시 그러한 방향의 진술을 한다면 경호처 내에 상당한 혼란 그리고 또 경호처 차장 외에는 이제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담까지 짊어질 사람들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일선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오늘의 조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경찰은 일단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집행하겠다라는 게 우선적인 입장이지만 지금 대통령 관저가 굉장히 삼엄한 경비로 요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체포 작전에 투입될 인원이 1,000명이 넘어설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에 뭐 아주 높은 강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몸싸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당시에 200여 명이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 이것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영장 집행은 한 번 더 재청구해가지고 유효기간 갱신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조직에도 타격이 될 테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서 빠르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관측이 되고요. 다만 경호처에서 어떠한 대응 태세를 보일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인사들 위주로 남아서 대응을 한다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상당 부분 현재 경호처 내의 입장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어떤 입장도 다른 상황이 드러남으로써 지휘가 현장에서 지휘가 정확하게 다 전달되고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불법 체포 시도 자체가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또한 또 우려스럽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굉장히 좀 훌륭한 법률가잖아요, 다들. 예. 그리고 또 경험도 풍부하고 또한 법률 지식도 상당히 상당한 그런 변호사들인데 다만 지금 국면에서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이 예. 과연 법적으로 타당하냐라고 본다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은 평범한 변호사인 제가 수행하고 있는 평범한 사건에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동원했을 때 이게 과연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우선 실제로 저렇게 믿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의뢰인인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볼 때 내란죄 유죄 판결을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파면 결정을 피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실 약간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대통령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도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무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상황을 굉장히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박종준 전 처장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박 전 차장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를 해라라는 것들. 그런데 공수처도 이미 예의를 갖추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의라는 게 뭐 야간에 심야 시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 하겠다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종준 처장이 좀 일종의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비롯해서 이런 좀 논의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에서 밀려났고 실질적으로는 밀려난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내고 결국은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 자체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그러한 판단을 부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즉 대통령 측의 입장도 물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이 청구한 영장 발부는 됐는데 근원적으로 이거 불법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문헌상 이게 그 직권남용을 통해서 그 연관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긴 한데 그러한 해석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의 해석상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을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 체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서 적법한 영장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청이 관저에 근무하는 경비단에게 타 기관 요청은 반드시 윗선에 보고하고 절차를 거쳐라. 법령을 준수한 적법 근무를 지시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또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좀 이런 것들이 경호처 지원 요청에 불응할 수 있는 어떤 사전 포석을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반국가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측과 또 수사기관의 입장이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 그 충돌의 이유가 결국 그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이고요. 또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아주 최상단에 있는 거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직무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은 적법 근무 이제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아주 나중에 사법부에서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찰청의 지시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법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